안녕하세요. 청인인베스트먼트 운용전략팀 김지웅입니다. 챕터 2에서는 경영진 및 사업에 대한 판단인데요. 앞서 보셨던 챕터 1에서의 사업 보고서의 구성 요소들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경영진과 사업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요소는 경영진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또 다른 요소들은 사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할 수 있을지 알 수 있겠죠. 보면 경영진에 대한 판단입니다. 경영진, 당연히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고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서도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보셨던 이해관계자의 거래 내용을 통해서도 경영진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고 사업에 대한 판단, 맨 처음에 봤었던 회사의 개요 및 연역을 통해서도 사업을 판단할 수 있고 배당을 통해서도 이 회사 혹은 사업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 232 이사가 경영 진단을 내린 걸 통해서도 사업을 판단할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냐면 회사의 중장기적인 비전과 단기 성과에 대한 분석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 경영진들이 올바른 사람들인지 그리고 경영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고 사업의 종류와 현재 위치 마지막으로 경제적 해자의 보유 여부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 이 두 가지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사업의 종류 특히 현재 위치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제가 좋아하는 가치 투자자 중에 피터 린치라는 투자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론 자체가 미국에서 발전을 많이 했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비유를 많이 했는데요. 야구에 빗댄 비유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피터 린치가 했던 말 중에서 이 사업이 지금 2이닝인지 3이닝인지 아니면은 8이닝인지 9이닝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그 사업 또는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산업인지 아니면 성숙한 사업인지 아니면 이제 저물어가는 사업인지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의 중장기적인 비전이나 단기 성과 특히 단기 성과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에 있는 그런 정량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근데 과거의 성과만을 우리는 보기 때문에 이 성과가 앞으로 일어날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 방식 중에 또 하나는 중장기적인 비전 확인. 이 회사가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잘 될 것인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회사의 장기적인 목표, 어떤 것을 바라보고 궁극적으로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 이 부분을 판단하는 것이 회사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겠죠. 그리고 그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경영진에 대한 판단이 당연히 중요합니다. 회사를 이끌어가는 것은 결국 경영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믿고 투자를 하려면 당연히 그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사업보고서에서는 그 정보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직원이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왔고 혹은 그 사람들이 무엇을 배웠고 얼마나 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들의 보수는 얼마인지 보수 총액이 5억 원이 넘어가는 경우는 공시를 통해서 보수의 산정 방식까지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그 회사 임원이나 직원들이 가져가는 보수들을 통해서도 이 사람이 회사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그것에 걸맞는 성과를 가져가는 것인지 아니면 매출이 줄고 있는데도 자신의 보수는 계속 올라가는 이런 불합리한 경영 행태를 보여주는 경우로 그런 경우는 투자에 있어서 당연히 걸림돌이 되겠죠. 계열 회사 등에 관한 사항에서도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 이 기업에 있던 임원이 다른 기업으로 넘어왔다.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일을 잘해서 넘어온 건지 아니면은 단순히 승진 코스를 밟기 위해서
지나가는 자리인지, 혹은 뭐 최근 사례를 들면은 이제 포스코 사례를 들 수 있는데요. 포스코는 굉장히 유명한 철강 회사죠. 누구나 아시는. 최근 1년간의 주가는 딱히 좋지 않습니다. 딱히 좋지 않다기보다는 사실 굉장히 안 좋았는데요. 그로 인한 것과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제 회장이 사임했는데, 회장이 어디서 넘어왔느냐? 포스코 캠텍. 캠텍이라는 자회사에서 최정우 사장이 포스코의 신임 회장이 됩니다. 당연히 자기가 있던 포스코 캠텍을 신경 쓰겠죠. 그리고 이 포스코 캠텍은 포스코에 취임한 최정우 이사가 바로 결정을 합니다. 포스코의 차기 성장 동력을 2차 전지로 나아가면서 캠텍과 포스코 EMS의 합병까지 결정하고, 이런 식으로 계열 회사 등에 알아두시면 투자 판단을 내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해관계자의 거래 내용은 경영진 같은 경우는 계열 회사로 또 자기의 이름으로 된 회사를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사에서 갖고 있는 주요 정보나 리소스를 재원을 가지고서 자회사 혹은 자기의 회사와 거래를 하면서 뭐 일감 몰아주기나 혹은 그쪽으로 이익을 넘겨서 부당하게 자기 돈을 만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이해관계자의 거래 내용은 경영진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안이 됩니다. 사업의 판단에서는 회사의 개요 및 연역, 이 경영진에 대한 판단과 동일한데요. 경영진의 그동안의 전적이나 어느 정도 업력을 설명했다면, 회사의 개요 및 연역에서도 마찬가지로 회사가 그동안 어떤 길을 걸어왔고 어떤 것들을 달성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과거의 내용이지만 과거에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논리적인 추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배당에 관한 사항에서도 사업에 대한 판단, 이건 두 가지 다 포함이 돼요. 사업도 경영진도. 경영진이 배당을 많이 준다면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경영진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어서 자기 주머니로 들어가게 하려는 것도 있고, 혹은 자기 지분이 많지 않아도 배당을 많이 준다는 건 주주들과 이익을 공유하겠다는 뜻인데, 보통 우리가 성장과 가치 두 가지로 가치 혹은 성장과 안정이라고 표현할게요. 이렇게 성장하는 사업과 안정적인 사업이 있으면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데서 배당을 많이 줍니다. 왜냐하면 성장하는 회사는 돈이 더 필요해요. 그 돈을 바탕으로 회사를 더 성장시켜야 하고 들어갈 돈이 많기 때문에 보통 배당을 많이 주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이미 안정적으로 성숙기에 들어온 산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더 이상 발전을 하는 것보다는 들어온 이익을 주주들과 공유하는 관점에서 배당을 더 많이 주죠. 그래서 배당을 통해서 사업에 대한 판단, 이 회사가 성장하는 회사인지 혹은 안정에 중점을 둔 회사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 의견은 아까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의 경영진의 입장에서 사업을 바라보는 내용이지만, 그만큼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회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의견을 들어두는 것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BCG 매트릭스라고 하는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매트릭스 4사분면인데요. 사업 분석의 기초이고요. 투자하기 좋은 회사 시기, 아까 말씀드린 피터 린치의 사례처럼 이 회사가 몇 이닝에 있는지,
알아보는 내용입니다. 주요 팩터로 두 가지. 시장 성장률, 시장 점유율입니다. 시장 성장률이라는 것은 이 시장, 이 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성장을 끝마치고 성장률이 낮은지를 표현하는 거고, 시장 점유율에서는 이 회사가 점유율을 높게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낮게 가져가지고 있는지, 이 두 가지 요소의 높낮이를 가지고서 네 가지로 분류한 것입니다. 퀘스천 마크, 물음표. 여기가 시작이에요. 뭐 1, 2이닝 정도가 해당이 되겠죠. 산업 초창기에는 당연히 시장의 성장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점유율이 낮아요. 아직 우리는 신생기업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퀘스천 마크, 물음표가 붙죠. 산업이 좋은 건 알겠어요. 근데 우리 회사가 지금 막 시작했고 이게 잘 될지는 아직 잘 모르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돈도 필요하고, 따라서 배당을 많이 주기에도 아직 여력이 안 되겠죠. 왜냐면은 우리는 아직 점유율도 낮아서 벌어들이는 돈도 적고, 근데 시장 성장률이 높으니까 여기가 전망이 좋아서 우리는 투자를 많이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초창기니까 우리는 아직 잘 모르겠어. 퀘스천 마크. 여기서 잘 되면 스타로 가게 됩니다. 별. 시장 성장률은 아직도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 점유율도 높아졌어요. 처음에는 물음표에서 시작했지만 이제 사업이 잘 됨과 동시에 스타, 별이 되는 거죠. 아직도 성장률이 높고 우리가 가진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돈도 잘 이제 벌기 시작했어요. 뭐 야구로 치면은 3에서 5이닝 정도가 되겠죠. 성장 아직도 지속되고 있고 시장 점유율은 우리가 잘해서 높아졌습니다. 좋습니다. 여기 있는 회사는 당연히 투자할 수 있겠죠. 여기 있는 회사들은 점차 캐시카우로 넘어가게 됩니다. 산업은, 시장은 끊임없이 성장하지는 않아요. 결국 어느 정도에 있어서는 성장을 멈추고 성장률이 낮아지게 되는데요. 그래도 우리는 아직까지 시장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농심 같은 기업은 더 성장하기는 딱히 어렵다고 볼 수 있죠. 사람들이 라면을 먹던 걸 갑자기 5배로 늘리고 이렇게 하지는 않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라면 산업이 망할까요? 망하지는 않겠죠. 라면 산업이. 이런 생각도 물론 나중에는 바뀔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 성장률은 높지 않아도 당연히 시장 점유율이 높으면 캐시카우, 돈을 잘 벌어들이는 수익성이 높은 사업이 되겠죠. 근데 영원히 여기를 지속하고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결국 성장률은 더 내려가고 우리 점유율도 낮아져서 도그가 됩니다. 토사구팽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운데, 결국은 이 산업은 나중에는 버리거나 혹은 여기서 다시 다른 산업으로 돌아가야겠죠. 그래야 기업이 꾸준하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끝이에요. 9이닝이고 경기가 끝나갑니다. 이런 회사에 투자를 하는 건 결국에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확률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이거인 것 같아요. 지금 잘 될 것 같아. 아까 말한 것처럼 라면 산업이 영원할 것 같아.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아무도 라면을 안 먹게 됐어요. 뭔가 더 다른 게 나와서. 지금도 실제로 라면 판매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예전보다 사람들이 라면을 더 많이 먹지 않아요. 왜냐면은 다른 배달 산업도 발달을 했고 외식 산업도 발달을 했고, 사람들이 소비를 하는 형태도 라면을 먹기보다는 1인 가구들도 다른 음식을 많이 찾게 됐어요. 그러면서 성장률이 더 낮아졌죠. 그러면
당연히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힘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사업에 투자하면 나도 힘들어질 수 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회사의 정관. 챕터 1에서 다뤘던 내용인데 여기에 왜 다시 돌아왔냐면요. 여기 보시면 주주 친화적인 관점에서의 비교입니다. 회사가 다릅니다. 이 회사는 국보디자인이라는 디자인 업체, 인테리어 업체고요. 여기는 한신기계공업이라고 하는, 이름부터 약간 올드하죠? 기계를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똑같이 2018년 4월, 2018년 3월 말 이렇게 2017년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둘 다요. 2017년의 내용. 내용을 보시면 정관이기 때문에 초반 내용 똑같죠. 이 회사는 주식회사 국보디자인이라고 하고 영문으로는 이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는 이러한 것을 목적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문에 좀 약해서 동일한 내용이거든요. 정관이고 1조 이 회사는 한신기계공업 주식회사 이하 이 회사라고 말한다. 영문으로는 이렇게 말한다. 이런 식으로 한자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 회사는 이 회사랑 비교해 봤을 때 느낌이 다르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애초에 홈페이지가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그만큼 해외에서도 이 회사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하는 반면 이 회사는 정관을 아직도 한문으로 씁니다. 이것을 사용하는, 이 정보를 사용하는 게 누구다? 투자자다. 주주다. 얘네는 주주한테 그러면 그렇게 친하다고 볼 수는 없죠. 친화적으로 볼 수는. 물론 배당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이 회사가 주주에게 친화적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지만 이런 형태를 통해서도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회사들은 정관은 그렇다 치고 뭐 사업보고서에 있는 내용도 글자 몇 개만 바꿔서 그냥 쭉쭉 써내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런 회사는 회사에 크게 관심이 없거나 혹은 투자자들에게 그렇게 친절한 회사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죠. 혹은 뭐 성장주 중에서도 IT나 바이오 같은 전문성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회사들이 사업보고서를 쓰는 경우 저 전문 용어로 도배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친절하게 설명을 해서 주주들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회사가 있고 그렇지 않은 회사가 있습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회사가 친절한 쪽이 투자하기 더 편하겠죠. 그 경제적 해자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사업의 구조, 브랜드, 기술력, 특허권, 정부 정책까지 이렇게 있는데 해자가 뭐냐면은 이거예요, 이거. 이 성이 사업 혹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경쟁자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 사업이 좋은 거니까 남들도 이걸 갖고 싶어 해요. 그래서 뺏으려고 들어오는 것을 이 물이 막아줘요. 그 막아주는 게 해자예요. 이게 깊고 넓을수록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이익을 오래 더 많이 지킬 수 있겠죠. 내용 중에서는 사업의 구조, 뭐 자본적 지출을 대규모로 해야 돼요. 엄청난 공장이 필요해야지 진입할 수 있는 사업들 같은 게 있어요. 내가 포크레인을 만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무나 포크레인을 만들고 싶거나 혹은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어도 엄청나게 큰 공장과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지 혼자서 소규모로 할 수 없는 사업이겠죠. 그런 경우는 사업의 구조로 인해서 아무나 경쟁자가 진입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해자를 가진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 브랜드입니다. 쉽게 명품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천의 재질 물론 다를 수 있고 장인에게 줘야 하는 보수 비용도 당연히 다르겠지만 같은 가방의 값이 1000배 차이가 납니다. 뭐 때문에? 브랜드 때문에. 아이폰을 산다. 왜? 브랜드 때문에. 물론 기술도 좋고
뭐 자기한테 맞고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실제로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애플의 주식을 매입했는데 원래 워렌 버핏이 IBM 컴퓨터 만드는 IBM 회사 투자했다가 한번 크게 실패한 적이 있어요. 망하지는 않았고 IBM 투자를 해서 실패를 해서 워렌 버핏이 나는 역시 기술 이런 데는 잘 모르겠고 투자를 안 하겠어 했는데 최근에 애플을 샀어요. 더 샀어요. 그래서 주주총회에서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에서 투자자들이 따졌죠. 너 기술주 안 한다며 왜 했어? 라고 물어보니까 자신은 애플의 사업 구조를 봤을 때 기술보다도 이게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필수 소비재의 하나라고 보아서 투자를 결정했다라고 합니다. 바로 브랜드.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남들이 따라하기 어렵습니다. 브랜드는. 다음으로 기술력입니다. 삼성전자. 중국과의 격차가 아직도 5년이 남아있다. 5년간의 격차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럼 얘네가 쫓아올 때 우리는 노냐? 그것도 아니겠죠. 이런 기술을 발전시킴으로써 해자를 더 깊고 넓게 만들 수 있겠죠. 굉장히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고 늘리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특허권은 이제 특허청에서 내주기도 하고 세계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거기도 한데 특히나 신사업 같은 경우 그 회사의 성장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특허를 제공하게 되죠. 이건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특허를 먼저 내면 독점권을 가지게 되거나 그걸 팔 수도 있고요. 개런티를 받으면서. 쉽게 바이오를 예로 들어볼게요. 바이오 산업은 우리가 약을 만들었어요. 바로 팔게요. 이렇게 되지 않죠. 그럼 큰일 납니다. 잘못 만든 약이어서 먹고 사람이 죽으면 회사가 다 책임질 수도 없고 그런 일이 일어나서면 안 되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 검사가 필요하고 그래서 임상 실험도 필요하겠죠. 기본적인 단계가 비임상, 그리고 임상 1상, 2상, 3상 끝나고 나서 FDA라고 하는 식약청에서 너네 이제 이거 팔아도 돼 라는 허가가 내리는 이 전체 과정을 거쳐야지 약을 판매할 수 있는데 여기에 드는 비용이 신약 개발의 경우 약 5천억 정도 됩니다. 웬만한 중견회사 시가총액과 맞먹는 돈이 필요한데 성공 확률은 처음부터 끝까지 0.5% 미만입니다. 사업하기 어렵겠죠. 이 전체 기간에 드는 기간은 약 15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도전하기 힘든 일이기 때문에 보상이 확실해야겠죠. 그거를 특허라는 제도를 두어서 얘네가 이 약에 대한 특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고 싶으면 얘네한테 돈을 내. 아니면은 니네가 향후 10년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하는 강력한 해자가 됩니다. 10년짜리 해자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마지막으로 정부 정책입니다. 정부 정책이라는 것은 이제 각 정부마다 다른데 이거는 나라의 상황과 또 다르고요. 산업에 대해서 정부가 바라보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많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탈원전 정책과 함께 신재생 에너지 정책 이런 걸 하고 있으면 당연히 태양광, 풍력 이런 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또 정부에서 바이오 정책을 좀 밀어주겠다. 그러면 당연히 보조금이나 지원금 혹은 규제에 관해서 일정 부분을 좀 풀어준다거나 하는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부가 좀 싫어하는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규제를 받게 되겠죠. 내가 카지노를 짓고 싶다. 그러면은 카지노는 돈이 잘 되니까 여러 개를 지어야지라고 하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도박을 너무 많이 하면 좋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규제가 나옵니다. 너는 그 사업은 하지 마. 혹은 그 사업을 하려면 돈을 얼마나 내.
기본적으로 이제 환경부담금 같은 게 있죠. 공장을 많이 짓고 싶어요. 그러면 더 많이 만들어서 더 많이 팔 수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 나오는 매연은 누가 책임지냐? 그래서 정부가 네가 공장을 많이 짓고 싶으면 그만큼 환경에 대해 부담을 돈으로 해라고 해서 환경 부담금을 내야 되는 경우, 오히려 반대로 정부 정책과 반대되는 산업을 할 경우는 이런 혜자가 없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챕터 2에서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산업과 경영자에 대한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청인인베스트먼트 운영전략팀 김지웅입니다. 감사합니다.